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늘이 높아진 걸 보니 어느덧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해질녘 노을도 색채의 마술을 부린 듯 신비롭지요. 하늘을 멍하니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저 석양처럼 고유한 색깔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하고요. 오늘은 50대 이후에야 알게 되는 삶의 진짜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내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받아들임의 지혜. 저항하지 않는 삶. 몇 년 전 한 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다고 생각해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죠. 하지만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생각보다 멀리 아름다운 곳까지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작스런 병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왜 하필 나에게? 라며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며 도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병이 온 것은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치료에 전념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미뤄뒀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차적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철학이죠.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메워 더 아름답게 만드는 킨치기 금계 기법처럼 우리 인생의 상처와 결함도 또 다른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한 후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젊은 수강생들과 비교하며 위축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젊을 때의 기교는 없지만 삶의 경험이 묻어나는 자신만의 색깔이 있다는 것을요. 이제 그분은 작은 개인전까지 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늦었다고 생각해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감사의 힘. 받아들임의 가장 높은 단계는 감사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빛나는 작은 보석들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나이 들매 의미. 나이가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름이 늘어가고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면은 젊음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는 어떤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젊을 때는 사소한 일로도 크게 흔들렸지만 이제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아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였습니다. 성공, 인정, 돈, 명예.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가족의 건강, 마음의 평화, 진정한 관계들이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제는 불완전한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이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배움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70대 할아버지와 20대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게임만 한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루는 손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니? 손자가 설명해 주더군요. 게임 속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고, 전 세계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이해하셨습니다. 손자에게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도전이었던 거죠.
그 후 할아버지는 손자의 게임을 응원해 주셨고, 대신 손자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세대 차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된 것입니다. 유한함의 깨달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시간의 유한함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히려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루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게 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매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게 되거든요.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을 때는 언젠가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언젠가 여행을 떠나고, 언젠가 취미를 시작하고, 하지만 이제는 지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려고 해요. 시간의 유한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순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의 성숙함, 용서의 기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실망시킨 상황을, 때로는 부족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손이죠. 한 5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가장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고 하시더군요. 사업 파트너였는데 뒤에서 돈을 빼돌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20년 넘게 그 친구를 원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장례식에 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가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그 친구의 딸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을 전해주더군요. 아버지가 가장 후회하신 것이 그때 그분에게 저지른 일이라고 하셨어.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연락드릴 용기가 없어서 평생 괴로워하셨다고요. 그 순간 이 남성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상대방도 똑같이 괴롭혔다는 것을요. 그제야 진정한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의 변화. 젊을 때의 사랑과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다릅니다. 젊은 사랑은 열정적이고 강렬합니다.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의 성장을 응원하며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임을 압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은퇴 후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답답했고, 남편은 아내가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서로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해요. 40년 전에 사랑했던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의 차분함과 아내의 활동성, 그것이 서로를 끌어당겼던 이유였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각자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남편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고,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녁에 만나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다고 하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고, 때로는 배우자와도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여겼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7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을 때는 침묵이 어색했어요. 항상 무언가 해야 하고 누군가와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침묵이 편해요.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내 마음의 소리도 들려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선택. 단순함 속의 풍요로움.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젊을 때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명품 가방보다는 편한 신발이, 넓은 집보다는 따뜻한 공간이, 많은 친구보다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단순함이 오히려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진정 필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정년 퇴직 후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모두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청소할 것도 줄고 관리할 것도 줄고 정작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주말에는 자원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삶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은 것이죠. 남겨줄 것에 대한 고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겨줄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죠. 반드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의미 있는 것이면 충분해요.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우표 컬렉션을 지역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전래 동화를 들려주며 소중한 기억을 선물했죠. 또 다른 분은 동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억, 따뜻한 말 한마디,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죠. 한 80대 할머니가
손녀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란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그런 너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렴. 그것이 할머니가 평생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란다. 새로운 도전의 용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어요. 75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 경제적 사정으로 공부를 포기해야 했는데 손자가 다 자란 후에 용기를 내어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위축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학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는 나이가 없거든요. 65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까지 연 화가,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얻은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들은 나이가 한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도전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경험 자체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기, 내려놓는 연습.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내려놓기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성공, 인정, 사랑,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는 것이죠.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반대했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는데 자녀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몇 년간 갈등이 계속되다가 결국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부모로서 내 욕심을 내게 강요했구나. 그 한마디로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고 지금은 자녀가 성공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내려놓기의 핵심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죠. 감사와 수용의 일상. 매일매일을 감사와 수용의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도 먼저 받아들여 보세요.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일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요.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의 비결. 평화로운 마음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해요. 분노가 올라올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걱정이 앞설 때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기도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음의 평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와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세요. 자연의 리듬 속에서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이후에야 알게 되는 삶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나이 들면은 점제 시도 계속 편집음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선물들이 있고, 유한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한 매 순간을 깊이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세요. 용서의 기술을 배우고 사랑하는 방법이 변화함을 받아들이며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도 알아보세요. 넷째, 의미 있는 선택을 하세요. 단순함 속에서 풍요로움을 찾고 남겨줄 것을 고민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감사와 수용의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죠.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풍경들, 함께 달리는 사람들, 쉬어가는 순간들까지도 모두 소중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천천히 걸어도 좋고, 때로는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